자, 두 번째 시간 할까요? 자, 형소법 이제 공부 방법 얘기 좀만 더 할게요. 자, 이제 형사소송법으로 들어와가지고. 자, 내용 공부는 이렇게 기본서 가지고 기본 강의하면서 이제 교재 정리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한 거를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끝까지 간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단계로 넘어간다고 치면 형사법 중에서도 형사소송법 관련해가지고 선택형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고, 형사법 통합이긴 하지만 사례 문제 보시면 형법 문제랑 형소법 문제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점이라고 하면 형법 100점, 형소법 100점이 기본이긴 한데 실제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형법이 좀 더 이제 그 배점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형소를 보통 그냥 절반 정도라고 봅니다. 문제가 분설돼가지고 풀기 쉬울 뿐이에요. 자, 사례형 풀어야 되고 이제 기록형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또 공부는 뭐겠어요? 역시 일단 기출문제에서 추가하는 건 이제 추가 없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냥 무난하게 차근차근 공부한다 치면 공부하고 그러니까 오전에 지금 수업 듣고 그럼 수업 쫙 들은 거 가지고 수업은 한 1시까지는 할 거예요. 12시 반이 이제 목표긴 한데 수업을 하다 보면 좀 오버가 돼서 1시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후 그 스케줄 잡으실 때 1시까지는 늦어도 1시까지는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스케줄 잡으시면 돼요. 1시를 넘어가는 경우는 웬만하면 없어요. 자, 어쨌든 오전에 그렇게 수업을 듣고 당연히 점심을 좀 드셔야죠. 수업 듣느라고 진이 빠졌으니까 점심 먹고 좀 약간 쉬었다가 바로 이제 오후 수업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좀 하라 그러냐면 교재 정리를 좀 보완을 하라 그래요. 이제 수업을 이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교재 정리 밑줄 같은 걸 좀 많이 긋고 체크하고 할 것들이 좀 많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수업이 빨리빨리 진행되다 보면 초반에는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가요. 하루에 나가는 페이지가 좀 적어가지고 수업 들으면서 웬만하면 교재 정리가 다 되는데 나중에 가면 수업이 좀 호흡이 빨라지고 나가는 페이지가 많아지고 하면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밑줄 구별을 체크하고 하는 것들이 좀 어려우면 자, 쟁점 위주 이런 것만 중요한 것만 일단 수업 시간에 체크하고 체크 못한 것들은 연필로만 간단하게 확인해두고 이제 오후 시간에 교재 정리 좀 보완해서 하라 그래요. 그래서 교재 정리부터 하고 오늘 배운 거 전체 이제 정독해가면서 복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 정리랑 복습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줄 긋는 작업이 교재 정리인 거고 체크하고 하는 게 이제 작업인 거고 작업을 완벽하게 한 바퀴 해놓고 나서 오늘 배운 거를 차근차근 머릿속에서 수업 들은 거 생각해가면서 오늘 배운 진도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고 체크하고 찾아보고 써보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복습인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하루 공부는 지금 방학이라서 하루 온종일 공부한다 치면 오전에 수업 듣고 오후에 교재 정리한 다음에 빨리 정리한 다음에 전체 복습 이제 저녁 시간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특히 초반 같은 경우는 시간 여유가 좀 있어요. 그렇게 복습까지 한다 쳐도 밤 12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남는 시간에 요런 거를 좀 추가해서 하는 게 좋아요. 가장 이상적으로는 그냥 복습해서 끝내고 전체 배운 다음에 차근차근 그냥 문제풀이는 다음 단계로 가는 것도 괜찮긴 한데 계속 얘기하면 시간이 없죠. 그래서 현실적인 추천은 뭐냐면 요거를 오늘 복습까지 하면 한 저녁 전에 끝나거나 저녁 먹고 한두 시간 추가로 하면 오늘 복습이 끝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냥 끝내버리세요. 객기출까지는 풀어버리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보통 여러분들 그 시중에서 많이 보는 객관식 문제집이 뭐 학연에서 나온 거랑 인해에서 나온 거랑 한 2개를 제일 많이 보거든요. 뭐든 상관없어요. 보통 지금 제일 많이 보는 기출문제집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진도별로 형법하고 형소법을 쪼개가지고 문제 객관식도 형법 문제, 형소법 문제 쪼갤 수 있으니까 종합문제 같은 거 몇 개 들어가고 형소법 진도별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뭐 출판사는 상관없어요. 객관식은 누구 책을 봐도 상관없어요. 제 책, 저는 책도 안 내거든요. 그냥 제일 많이 보는 기출문제집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도별 기출문제집 학연이나 인에서 나온 거 있어요. 메가에서 뭐 나온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메가 쪽 출판은 약간 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자, 그래서 진도별 기출문제집 있죠? 진도별로 문제가 재별돼 있어요. 중복되는 건 쳐내고 제일 중요하고 기본 문제 되는 기출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진도별로 차근차근 돼 있죠. 그러니까 책 스타일에 따라서 모의고사까지도 추가하는 문제집도 있어요. 뭐 상관없어요. 본인이 가장 보기 편한 거, 가장 안전한 건 가장 두꺼운 거 가시면 돼요. 수록되는 문제 양이 제일 많은 걸로. 근데 문제량 무작정 늘릴 필요 없다 그랬죠. 어차피 그냥 어떤 제일 무난히 본다. 지금 말한 출판사 2개, 뭐 메가 거 하나 추가하면 뭐든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건 수업 듣고 복습까지 한 다음에 이제 저녁 밤 시간이 남죠? 그래도 이제 수험생이니까 최소 한 밤 11시, 12시까지 공부하실 거니까 복습을 하고 나서 가장 기본 목표를 선택형 기출문제까지 다 풀겠다로 가세요. 그래서 이번 달에 딱 20일까지 형소법 기본 강의에서 목표를 수업 듣고 교재 정리 복습한 다음에 진도별 형소법 객관식 기출문제집까지 풀고 정리하겠다를 가장 이상적인 목표로 잡으시면 돼요. 근데 뭐 오후에 민법 수업을 병행해서 가거나 아니면 특히 인강 들으시는 분들 막 뭐 오전 오후에 막 알바하거나 다른 특히 뭐 재학생 이제 학기 중 같으면 수업 듣고 이제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 우선순위를 당연히 여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수업만 듣고 복습 안 하는 건 수업 듣는 의미가 없죠. 수업 듣는 걸 정리를 교재 정리 안 하는 것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순위가 하루 왼종일 공부한다 치면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내가 형소 공부 하루 왼종일 한다 그러면. 근데 이제 뭔가 다른 과목이랑 병행하거나 학교나 이런 거랑 일이랑 병행하고 해가지고 하루 왼종일 공부를 못한다고 치면 여기까지를 우선으로 하시고 이건 추가로 다음 과정에서 병행해서 가겠다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지금 실강 앉아 계신 분들은 보통 다 하루 왼종일 공부하시죠. 여기까지 하는 걸 기본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형법 다 끝내고 형소까지 끝낸 다음에 그 다음이 어떻게 돼요? 4회 이제 1회부터 12회까지 또는 뭐 3회부터 12회까지 5회부터 12회까지 7회부터 12회까지 딱 분량 한정해가지고 답안 써보고 정리하는 것까지 형사법 통합으로 가는 게 가장 나아요. 돌리겠다로 가시다. 물론 사례형도 진도별로 정리된 기출문제까지 풀겠다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이제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기본 강의 단계에서 끝내 놓은 다음에 추가로 돌리고 추가로 이제 기록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특별법 공부까지 기록 메모법까지 공부한 다음에도 가셔야 되니까 차근차근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형사를 하기 전에 당연히 민사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형사를 한 다음에는 공법을 하겠죠. 그럼 보통 이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형법 기본 강의 듣고 객관식까지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법 쪽 기본 강의 단계로 넘어가면 공법도 똑같이 하고 이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한 3시간, 2시간 정도를 공법 공부 끝내고 2시간 정도나 3시간 정도 공부 시간 확보가 되면 형사 사례 써보겠다로 가시면 돼요. 혼자 쓰기 힘들면 이제 그런 거는 시간 맞춰 써보고 서로 바꿔서 채점 정도 해주고 이제 헤어진 스터디 같은 것도 짜서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목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례까지 그런 식으로 공법 기본 강의까지 하면서 이제 형사 기본 사례형까지 쓰는 거까지 끝내고 기록은 이제 마지막 학기나 이런 거 내 공부 이제 마지막 딱 타이밍쯤에 전체 민형공 기록은 추가로 돌리겠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변시는 특히 계획을 항상 세우라 그래요. 왜냐면 다른 시험과 달리 우리는 완벽한 공부를 물리적으로 할 시간이 없어요. 다 어느 정도 다 타협이잖아요 지금. 그쵸? 원래 다 하면 좋은데 다 쳐내는 거죠 지금 우선순위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 계획을 오늘 계획, 이번 주, 이번 달, 이번 해, 3년 계획 이런 걸 세우면서 가셔야 돼요. 러프하게라도 계속 수정하면서 가셔야 돼요. 또 계획이 밀리니까. 그래서 계획 세울 때 참고하라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줄을 세워보시고 계획을 세워보시고 물리적으로 분명히 시간이 안 나올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1회부터 이제 3회, 13회까지 써야 되는데 한 회당 3시간이에요. 최소가 3시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오늘 내가 공법, 헌법 기본 강의를 오전에 듣고 오후에 헌법 복습까지 한 다음에 저녁에 한 2~3시간 빼가지고 형사 사례를 써본다고 하면 당연히 통으로 3시간이 안 나오고 할 겁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사례형이 100 플러스 100이잖아요. 1문하고 2문이잖아요. 기록 같은 것도 김갑동과 이을남이에요. 그쵸? 그러면 한 회를 이틀 동안 하라 그래요. 오늘은 1회차 1문, 내일은 1회차 2문이에요. 그래서 한 회 써보고 정리하는데 이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쓰고 1시간 정리하니까 2시간이거든요. 1시간만 해가지고 합쳐서 3시간, 4시간 나오는 거거든요.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록은 이렇게 끊을 수는 없으니까 문제 풀고 메모 정리해가지고 결론 내는 데까지 오늘, 아니면 오늘 메모까지 해서 김갑동까지 써보겠다요. 그리고 내일은 전날 써놓은 메모 정리 가지고 이을남 거 써보는 거, 그리고 해설 정리까지 해요. 그래서 김갑동 거까지 쓰는 거, 메모해 놓은 거 가지고 그 다음날 이을남 거까지 쓰고 해설 정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딱 한 회차를 이틀 동안 하라 그래요. 왜냐면 다른 과목 공부랑 병행해서 가니까 현실적으로 2~3시간을 통으로 빼는 게 잘 안 돼요. 문제 이렇게 하나씩 풀어본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계획 세울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한 회당 이틀을 잡으시면 돼요. 일요일은 쉬는 거니까 주 6일 하면 딱 내가 풀로 공부했을 때 일주일에 3회차 분량의 사례 기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민, 형, 공을 줄을 세우셔야 돼요. 민법은 여기에 곱하기 2예요. 1.5.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줄을 세워보시면 아실 건데, 아까도 얘기했죠? 1회당 이틀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3회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험이 12개라면 쳐도 사례 형사법 1회부터 12회까지 전체 내가 써보고 정리, 기출문제잖아요. 다른 거 말고 지금 가장 기본의 기출문제 풀어보고 정리한 데까지 한 달이에요. 얘도 한 달이에요. 형사법만 2달, 공법이 2달, 민사는 최소 1.5니까 3달이에요. 그러면 7달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래서 NC생분들이 진짜 정신없는 게, NC생분들이 보통 시험 기간이 1년이 아니거든요. 4월 말에 발표하면 4월 마지막 주에 공부 시작해서 내년 1월 시험이면 총 수험 기간이 실질적으로 8개월밖에 안 돼요. 그 8개월 동안 요거를 한 바퀴 다시 돌리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 해보는 데만 7개월 걸려요. 그래서 이게 한계인 거고, 현실적으로 더 추가하는 건 없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재학생분들은 차근차근 공부하면 좀 더 추가할 여유가 있긴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재학생분들도 워낙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여유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거 시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 없다는 얘기는 첫날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세워보시고, 이미 지금 여러분들이 2년차에 들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1년차 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미 안 될 상황일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타협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타협하시면 돼요? 가장 이상적으로는 12회라고 하죠. 1회부터 12회까지 해본 전체를 다 해보는 게 이상적이면,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기록을 버리는 거는 안 되죠, 여러분들. 버리는 건 없어요. 구멍이 나면 안 돼요. 우리는 구멍을 안 내려고 지금 이러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 5회부터 12회까지 최근 기출만 실제로 써보고, 그냥 1회부터 4회까지는 사례 같으면 쟁점 추출만 해보고 쓰는 거 생략하고 해설 정리로 바로 가고, 기록 같은 경우는 메모까지만 하고 역시 답안 쓴 거 생략하고 그냥 하루에 한 회차씩 해가지고 끝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회차를 좀 한정해가지고 타협해서 이제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형법 시간에도, 형법 첫날에도 이 얘기는 똑같이 하거든요. 어떤 수업이든 첫날은 변신 어쩔 수 없어요. 좀 중복되고 들은 얘기 또 한다 이런 얘기 나와도 어떤 변시 수업 한정해가지고 첫날이 무조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형법부터 이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형법 수업 때 단 얘기면 이미 1년차 때 여기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이미 이 부분은 형법에 한해서는 이 부분은 끝나 있고, 형법에 한해서는 사례 같은 것도 이미 풀이 정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근차근 공부한다 치면 기록까지 못 돌아왔더라도. 근데 당연히 현실적으로 뭔가 밀려있고 구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본인의 공부 계획 상황 같은 거를 객관적으로 한번 냉철하게, 아까 처음에 제가 한 것처럼 민형 공의 민사 같으면 또 상법에다가 또 기록 관련해가지고 집행보전 요건 사실은 좀 들어가죠. 그렇게 과목을 쫙 줄을 세워가지고 과목별로 교재,
메인 교재, 그리고 그 메인 교재에 내가 강의 듣고 정리한 게 있는지 체크하고, 과목별로 요거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고 어느 단계까지 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돼요. 이거 생각보다 그냥 쫙 나옵니다. 표로 한번 쫙 세워보시면. 분명히 구멍이 있고, 구멍 있는 것까지 이제 채워 넣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다시 계획을 남은 기간도 똑같잖아요. 쫙 세워보시면 세워져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날짜 분배까지, 달 계획, 주 계획까지 세워보시면 남은 이제 들어야 될 강의나 풀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은 뻔히 나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 계속 설명한 거예요. 그런 거 정리하라고. 혼자서 그냥 막연하게 공부 열심히 해야지가 안 되는 시험이, 우리는. 계획을 세워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멍이 있으면 타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차를 한정하고, 원래는 그냥 3개년 모의고사까지 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번 회차까지만 봐야겠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잡힐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2, 3년차 인강 들으시는 분들, 기본서 정리가 2, 3년차에 안 됐다, 버리셔야 돼요. 거기서 기본 강의 듣는 건 없어요. 2년차, 특히 2학기 이후로 가면 기본 강의 듣는 거 없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법 같으면 캡슐로 바꾸고, 형수법 같은 핵심 정리 같은 걸로 바꿔가지고 정리 강의로 이제 정리해서 보완해가지고 남은 과정 좀 쪼개가지고 절반 정도 기출문제만 써보겠다 해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소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강의 듣고 교재 정리 복습까지 하신 다음에 오늘 배운 범위 내에서는, 오늘 배운 거기 때문에 문제 풀려요. 틀리는 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처음 풀 때 틀리는 건 당연한 거죠. 정답 잘 안 맞춰지는 건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시험장에서만 안 틀리면 돼, 우리는. 그래서 객관식, 진도별 뭐든 상관없어요. 학연, 출판사 이름이 아마 학연이 낼 거예요. 뭐 학연이 레인보우인가 그렇죠. 그래서 객관식 기출문제까지 풀어버리겠다 하면 훨씬 나중에 이제 추가 공부할 때 부담이 덜 하실 거예요. 당연히 여기까지 안 되면 여기까지는 하시면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우선순위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요거를 풀겠다고 복습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쵸? 항상 이게 된 상황에서 시간이 되면 추가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형소 기본 강의를 듣고 있지만 전에 들었던 민사 강의 같은 게 밀려 있을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민사 강의가 만약에 민사 복습이 지금 밀려 있으면 형소 오전에 강의 듣고 요걸 할 게 아니라 민사 밀린 복습을 끝내야 돼요. 항상 우리는 현실적으로 공부가 밀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인적인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또 괜히 또 막 시켰다고 욕심내가지고 민사 복습 밀려 있는데 지금 막 이걸 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나중에 이제 몰아서 풀면 되니까, 다른 거 할 때.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일단 해야 될 거, 그 다음으로 추가할 거 맞춰가지고 계획을 한번 쫙 줄을 세워보셔야 돼요. 줄을 세워보면 느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쓸데없는 거 양을 늘릴 생각을 이제 안 하게 됩니다. 그런 거 계획을 안 세우면 막 양을 늘리시거든요. 그리고 민사에 너무 빠지시면 안 돼요. 당연히 민사가 중요해요. 민사가 어렵고 분량도 2배고 다 어떤 시험이든 민사, 형사, 공법 보는 시험에서 민사가 제일 어려워요. 분량도 많고. 그러니까 민사는 계속 뭔가 다른 과목 할 때도 시간 좀 내가지고 할애해가지고 이제 추가로 하는 게 맞긴 한데 민사 하다가 또 매몰돼가지고 형사 공법이 밀리시면 안 돼요. 아까 선택형 문제만 막 풀다가 사례 위로 구멍 나는 것처럼 민사가 어렵고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민사부터 시작하잖아요. 또 민사복 공부하다가 밀리고 밀려가지고 보통 이제 어떻게 돼요? 형사까지는 어떻게 하는데 공법 선택형에서 빵꾸 나요. 보통 공부 순서가 민사하고 형사하고 공법하고 마지막에 그냥 선택형 확 보고 들어가잖아요. 어떤 시험이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민사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양을 너무 이렇게 늘려버리면 형사를 잡아먹고 공법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헌법의 무슨 통치구조가 백지, 행정법 강론 같은 것도 보긴 해야 돼요. 중요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안 보고 들어가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거 막 뭐 강의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막 이런 상황에서 시험장 들어가고 이런 사단이 날 수 있으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민사가 워낙 분량도 많고 중요하고 어렵다 보니까 강의도 많아요. 형사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강의만 하잖아요. 근데 보통 민사 강의 같은 경우는 어떤 선생님은 막 기본 강의에 병행해가지고 사례 복습 강의, 막 객관식 복습 강의를 병행해서 가거든요. 민사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의 추가나 연습 문제 풀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형사는 그런 것까지 필요 없어요. 형사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강의도 안 잡잖아요. 그냥 이 정도만 바로 들어가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민사보다 쉬운 과목인 거예요. 제가 형사 강사라 그래가지고 형사가 제일 어렵다고 안 하거든요. 대신에 너무 또 매몰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오리엔테이션으로 교재 정리 방법 좀 얘기하죠. 여기까지는 형법 때 계속 한 얘기랑 똑같아요. 또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자, 근데 교재 정리 방법은 추천입니다. 본인이 좀 더 본인 스타일로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지금 얘기하는 거 약간 변형하셔가지고 참고하셔가지고 본인 스타일로 가시면 되는데, 본인이 딱히 특별하게 선호하는 게 없으면 웬만하면 맞춰가세요. 이 교재 정리 방법 같은 것도 제가 임의로 만든 건 아니고 옛날부터 이 신림동 고시촌판에서 이렇게 고등고시에서 내려오는 교재 정리 방법을 변시용으로 좀 더 간결하게 만든 거 그냥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교재 정리 방법 좀 얘기하죠. 아까도 얘기했죠. 교재 정리는 항상 뭘 생각하라고요? 시험 전주를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전주예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형법, 형소법 기록, 기본서, 선사기, 기출문제집 정리한 거에 최신 판례까지 오늘 다 봐야 돼요. 근데 다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기본서 같으면 발췌해서 보는 게 아니라 1페이지부터 700페이지가 끝이면 한 장씩 전체를 다 넘겨가면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정도 가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 어떻게 보는 거야? 한 페이지씩 다 보되 쓱 체크 키워드 위주로 아는 거지 넘기고 아는 거지 다 아는 거지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는 거지 하다가 이거 뭐였지 하면 그 부분만 좀 읽고 넘기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리한 걸 바탕으로 빨리 한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루 동안 형사법 3과목을 전체 책을 다 볼 것 같으면 시간이 없죠. 그래서 교재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재 정리가 당연히 뭐예요? 우리가 형소법에서 공부하는 게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에 다 나와요. 교재 정리는 당연히 요거 3개를 다 대비할 수 있게 정리하는 게 기본이긴 한데, 기본적인 틀은 뭘 가지고 생각하냐면 사례형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쟁점이, 특히 형법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형소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형법으로 예를 들면 불법원인급의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원인 급여물을 횡령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냐 안 하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객관식은 어떻게 나와요? 판례는 불법원인 급여물을 횡령한 임의 처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맞냐 틀리냐 찾는 거죠. 기록 같으면 어떻게 나와요? 불법원인급의 횡령 기록을 내주고 여기서 무죄냐 유죄냐 변론 요지에서 논쟁하는 걸 내요. 사례 같으면 이 경우 가백에 성립하는 죄책을 논하시어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횡령죄가 기다 아니다 답 맞추는 건 똑같은데 문제의 형식상 내가 답안에서 요구되는 게 선택형 같으면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OX만 맞추시면 돼요. 근데 사례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기다 아니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만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례형에서 요구되는 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 어떻게 돼요? 횡령죄가 되냐 안 되냐 관련해 가지고 논의 자체를 소개하고 그 논의에 대한 판례까지 소개한 다음에 그 결론, 이 논의에 대한 나는 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다 검토 결론까지 내려준 법리 기재를 통해서 사안포섭에서 횡령죄가 된다는 데다 결론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구성으로만 잡으면 법리 기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판례 같은 게 들어가죠. 불법원인 급여에 있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관련 내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안 포섭이 들어가요. 우리 사안의 경우도 이러이런 뇌물공여 목적으로 불법원인 급여물을 전달 목적으로 받은 거를 멋대로 써버린 경우에 해당해서 이 법리가 적용될 사안이다를 이제 써주는 거예요. 답안에 쓰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록도 똑같아요. 기본적인 답안 구성은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록은 사실인정 쟁점과 되게 추가돼서 증거관계 정리가 들어가니까 더 어려운 건데 그런 건 기록에서 배우는 거고, 일반적인 법률 판단 쟁점 출제라고 했을 때 사례 기록에서 답안을 쓸 때 요구되는 기본 구도는 똑같아요. 법리 속의 사안 포섭에 따른 결론이에요. 자, 근데 사례와 기록 답안의 차이는 뭐예요?
사례 같으면 여기 학설이 들어가요. 학설에 대한 소개, 판례에 대한 소개예요. 아까 불법 원위급의 횡령 같으면 된다는 견해, 안 된다는 견해예요. 부정설, 긍정설. 그리고 소개요. 판례까지 소개. 견해 대리 긍정, 부정 있고 판례는 이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개를 했으면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검토가 들어가죠. 나는 이러이러한 걸 근거로 된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안 된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까지 맺어주는 게 법리기재죠. 그리고 나서 부정설에 따를 때 우리 사안의 경우도 이런 식의 불법원인 급여를 한 거니까 임의 처분한 거니까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무죄다라고 쓰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근데 기록 같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쟁점이고 사안포서 결론 내리는 거지만 기록 답안은 판례만 써요. 기록 답안은 학설을 쓰지 않아요. 무조건 판례대로 갑니다. 실무례대로. 그래서 똑같은 쟁점과 포석 결론이어도 기록 답안은 아까 사례 답안에서 막 소개한 학설이나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검토할 것도 없어요. 그냥 판례대로만 쓰면 돼요. 판례 쓰고 판례대로만 검토하시면 돼요. 사례 답안 같으면 판례 반대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형법 같으면 특히 판례 반대로 가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기록 답안 같으면 그냥 소개 없이 판례만 쓰고 판례대로 포섭 결론이에요. 똑같은 쟁점이라 하더라도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객관식은 판례 태도에 따른 O다 X다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불법원인 급여를 판례가 횡령죄 상대로 긍정한다 부정한다 OX만 맞추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교재 정리로 다시 돌아와서 교재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교재 정리의 가장 기본은 뭐야? 가장 쓸 말이 많고 쓸 말이 많다는 얘기는 쓸 말을 추려서 밑줄 긋고 체크하고 외우는 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답안에 써야 되니까 외워야 답안에 써요. 주관식은. 객관식은 쓸 필요 없어요. 눈에만 바르면 돼요. OX만 판단하면 되니까. 근데 똑같은 불법원인 급의 횡령쟁점이 주관식에 나오면 백지에다가 내가 외운 거를 쓰려면 외워야죠. 그럼 쓰려면 외워야 되고 외울 거면 체크하고 정리해야 돼요. 외울 멘트와 외우지 않아도 될 멘트에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재 정리해야 되는 거고요. 자, 가장 쓸 말이 많은 게 똑같은 쟁점 같으면 사례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교재 정리의 기본은 사례예요. 사례용 쟁점, 사례용 판례에서 답안에 쓸 멘트 위주로 체크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례용으로 정리 공부가 잘 되면 여기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판례가 결국은 객관식 정답이 돼요. 사례에서 내가 불법원인 급여 횡령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와 그에 따른 검토 법리 소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포섭해서 기다 아니다를 맞춰서 정확히 쓸 정도가 되면 객관식은 내가 방금 쓸 정도로 외운 부분에서 판례 태도만 생각해가지고 OX를 맞추시면 돼요. 사례 공부가 제대로 돼 있는데 그 사례 공부 한 거에서 나온 판례를 틀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쓸 정도로 공부가 돼 있는데 객관식을 틀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기록이라고 생각해도 뭐야? 사례 같으면 이렇게 장황하게 쓸 거를 기록 답안 같으면 뒤에 쓰는 건 똑같고 법리 기재는 판례 부분만 더 줄여가지고 더 간략하게 써요. 판례도 줄여 쓰라거든요. 기록에서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당연히 뭐야? 사례 쟁점 공부 제대로 돼 있으면 법률 판단 쟁점 한에서는 기록에서도 쓰는 거를 못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재 정리와 공부의 기준은 사례가 메인이에요. 공부를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객관식부터 풀어보긴 하지만 객관식에 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OX만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OX 맞추는 것만 공부하면 주관식이 안 써져요. 너무 판례 끊어치는 것만 공부하면 사례 답안이 부실해집니다. 물론 부실하게 써도 뭐 붙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애매모호하게 공부하는 게 우리는 차근차근 공부하는 게 지금 기본이죠. 그래서 모든 공부의 기준은 사례 위주로 가고 사례 공부한 걸 가지고 객관식 기록을 써먹으면 사례 공부만 제대로 돼 있어도 객관식 100점 만점에 80점은 무조건 맞춥니다. 대신에 객관식만 공부해가지고는 사례 80점이 안 나와요. 100점 만점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효율을 따져야 되니까
요쪽에 집중해가지고 이것만 제대로 공부해도 여기서 기록의 절반은 맞추고 나머지 절반은 사실인정이에요. 사례 공부만 제대로 돼도 기록의 일단 절반은 맞추고 들어가는 거고 객관식도 100점 만점에 80점은 맞춰요. 그리고 나머지 20점은 기본수 공부하잖아요. 물론 당연히 객관식 판례 같은 것도 체크하고도 하고 공부하죠. 그리고 기출문제 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충분히 보완되게서 90점은 맞춥니다. 뭐 95점까지도 돼요. 그 정도만 해도. 그럼 뭐 수석인 거죠. 뭐. 그래서 사례 공부 항상 위주로 가시고 너무 객관식에 또 매몰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얘기를 계속 하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 정리로 와가지고.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보시면, 자, 기본서로 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쟁점 박스를 한번 보죠. 수험서니까 약간 중요 쟁점 그냥 박스 처리해버리거든요. 자, 교재 5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내용은 보지 마시고 내용은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틀만 보세요. 형식만. 자, 사례 중요 쟁점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구성이 여러분들 표현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답안 써보면 아시겠지만 소목 잘 안 잡습니다. 답안 쓸 때. 구성만 머릿속에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표현을 쓰더라도 의미만 통하면 돼요. 뭐 문제 제기로 쓰는 사람과 쟁점 정리로 쓰는 사람의 점수 차이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소개로 들어가죠. 견해 대립이에요. 학설. 그리고 판례 소개로 갑니다. 이런 쟁점에 대해서 판례는 이런 태도에서 이런 식으로 판시하고 있다라는 소개예요. 자, 그 쟁점 틀을 보시면 자, 아직 안 배웠어요. 제목에도 써있죠. 소송기록 송부 전 원심법원의 구속 권한의 유무가 법 105조와 규칙 57조 1항, 규칙 57조 1항이 헌법 108조 형사절차 법정주의 관련해가지고 합헌적으로서 유효한 규정이냐 위헌적이어서 무효인 규정이냐 관련이에요. 아직 내용은 몰라요. 자, 그런 식으로 원심법원이 구속을 한 조치가 적법한지 논하시오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면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법리기재해서 포섭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고 가장 출발은 뭐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사례 관련해서 요런 법리가 문제된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쟁점을 정확히 제대로 찾은 답안이냐 못 찾은 답안은 여기서 이미 끝납니다. 이 쟁점이 문제되는 사실관계를 쫙 써줬는데 답안에서 이게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엉뚱한 걸 쓴 거예요. 그냥 사례 답안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답안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여기가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이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답안 평가해보면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공부해보시면 알아요. 지금은 뭔지 모를 거예요. 아, 물론 근데 형법 하셨으니까 대충 아시죠. 자, 그래서 요런 게 문제 돼서 자, 소개요. 소개. 학설은 이런 식의 견해가 있어요. 자, 학설 보시면 학설 이름만 보세요. 부적법설, 적법설, 뭐 유효설, 무효설이고 무효설, 유효설이거든요. 학설 이름도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만 통하면 돼요. 키워드를 유효하냐로 잡았으면 학설이 유효설, 무효설인 거고 적법하냐로 잡았으면 적법설, 부적법설이에요. 학설 이름은 쟁점 키워드가 정확히 현출돼 있으면 의미만 통하면 돼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 바뀌지만 않으면 돼요. 학설 이름 같은 거에 막 집착하시는 분들은 아무 의미 없어요. 책마다 학설 이름은 달라요. 오히려 키워드를 정확히 잡아놓고 된다, 안 된다예요. 여기에 기냐 아니냐 써있으면 긍정이면 기다는 견해인 거고 부정이면 안 기다는 견해인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읽히기만 하면 돼요. 자, 어쨌든 이론을 소개했으면 판례까지 소개하는 거예요. 판례가 적법설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판시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소개입니다. 그리고 소개를 했으면 항상 마무리예요. 나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견해에 따라서 네가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을 내겠다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법리기재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안 쓸 때 주의하실 게 견해 대립과 판례를 써놓고 검토를 누락하는 답안이 되게 안 좋은 답안이에요.
안 좋은 답안이라는 얘기는 점수에서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책도 보시면 막 시중에 돌아다니는 수험서를 보면 여기까지만 써놓고 이걸 생략한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 가지고 공부하면 답안이 누락이 생겨요. 어떤 답안은 가능하냐면 학설 자체를 나는 안 쓰겠다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이렇다만 소개하고 판례대로 아까 기록 답안처럼 그냥 판례대로 포섭해가지고 답안 쓰는 건 가능해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논리가 깨지지 않으니까. 근데 소개를 해놓고 긍정설 부정설이고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이다. 소개만 거창하게 벌려놓고 검토를 안 해버리면 근데 뭔가 다음에 사안 포섭은 돼 있어요. 논리 흐름이 깨지면 안 돼요. 논리의 일관성은 소개를 했으면 나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타당하다고 검토 내린 견해에 따라 그게 판례 태도일 수도 있고 판례 반대 견해일 수도 있죠. 검토 내린 거에 따라서 포섭해서 기다 아니다가 써 있어야 돼요. 그게 싫으시면 어떻게 돼요? 검토까지 구구절절 쓰는 거는 나는 무리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학설을 날려버리고 판례만 쓰는 거예요. 대신에 키워드 남기셔야 돼요. 이렇게 중요 쟁점으로 공부 대상이 되는 쟁점에 한해서는 남들이 막 여기까지도 줄줄줄 쓸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너무 또 판례만 쓰시면 안 돼요. 키워드는 써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 쟁점에 대한 법리 기재라고 하면 쟁점 정리, 견해 대립, 판례 태도에 그리고 최종적인 검토 결론까지 맺어주는 걸 한 문단으로 써요. 아까 얘기했죠? 소목차 안 잡습니다. 실제 답안 써보시면 소목차를 잡는 순간 한 줄이 소모되잖아요. 근데 사례 답안 같으면 답안지 분량 자체가 한정돼 있고 쓰고 싶은 말은 많은데 답안 분량이 부족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런 소목차는 다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 문단에 딱 이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답안에서는. 이제 공부 단계니까 쪼개놓은 거죠. 자, 그리고 당연히 뭐야? 사례 답안도 항상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판례만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특히 형소법 같으면 규정에 따른 포섭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생각하시면 308주에 따라 증거능력 부정이잖아요. 물론 추가로 쓰는 말이 좀 붙긴 하지만.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뭐 불변금을 쓴다 그러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규정 쓰고 불변금이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일반론 같은 게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교재에서 이제 중요하게 내가 정리하고 체크해야 될 대상으로 분류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특히 사례 같으면 요게 중요한 거고 여기서 이제 기록 답안을 쓸 것 같으면 판례만 쓰는 거예요. 형법 같으면. 객관식 같으면 그냥 규정 판례대로 맞추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 중요 내용을 구성을 잡아보면 딱 요 정도예요. 그럼 다시 이제 교재 정리 방법 지금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죠? 그럼 교재 정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밑줄을 그어야죠. 교재는. 형광펜 쓰는 거는 별로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아요. 물론 방금 처음 얘기한 것처럼 교재 정리 방법은 개인 스타일대로 이제 참고해서 가시되 본인이 형광펜을 쓰고 싶다 그냥 쓰시면 되는데 형광펜은 비추하는 게 형광펜은 수정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책을 반복해서 보는 과정에서 처음에 정리하고 체크했던 거에 추가로 덧대는 식으로 내가 교재를 할 거잖아요. 근데 처음 볼 때부터 형광펜을 그어버리면 형광펜을 지우기도 애매하고 거기다가 뭔가 덧대서 밑줄 긋기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에 처음 정리할 때는 밑줄 긋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밑줄 그을 게 많아요. 이게 말은 기본서지만 수험서니까 한번 정리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한 정말 교수님들 책으로 구구절절히 막 기초개념부터 설시하고 막 견해드립 이론적인 것까지 논리전개까지 하고 가면 기본서가 한 1500페이지에서 2000페이지가 나옵니다. 그걸 한번 쳐낸 책인 거예요. 수험서 쪽으로. 그래서 약간 독학하기 힘들어요. 이 책은. 약간 강의 병행을 전제로 한 책이긴 해요. 자, 어쨌든 생각보다 밑줄을 많이 그어요. 한번 쳐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줄을 또 이런 거에 대한 구별 없이 그냥 다 그으면 그냥 정리 안 한 거랑 똑같아요. 하나도 안 그은 책이랑 다 그은 책은 똑같은 거죠. 정리해서는. 그래서 색깔을 좀 구별해서 가라 그럽니다. 유치하긴 한데 참고를 하세요. 너무 유치하다 싶으면 통합해가지고 단순화 시키시면 돼요.
자, 특히 요게 중요하니까 박스 처리까지 해놨죠. 근데 박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것도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한번 더 쳐내가지고 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제일 중요해요. 아까 얘를 찾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그랬죠. 시험에서는 쟁점을 찾으면 나머지는 외운 걸 쓰면 돼요. 그냥 이걸 못 찾기 때문에 100C가 나오는 거예요. 답안은. 그래서 얘는 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빨간색으로 체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하다 보면은 요거는 쟁점 키워드로 체크하세요가 여기에요. 근데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저 공부할 때부터 이런 건 이제 제 공부할 때부터 약간 그 원래 이 동네에 있던 공부 방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가끔 제가 말하다 보면은 요건 빨간색으로 체크하세요라는 게 아, 쟁점 키워드 체크하라는 거구나라고 약간 선에서 좀 들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판례가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판례는 물론 이제 색깔은 본인이 원하시는 거 가시면 돼요. 녹색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 중요 판례도 구별할 필요 없이 그냥 녹색으로 통합해서 가요. 색깔을 또 너무 다양하게 쓰면 또 나중에 볼 때 어지러우니까 최소 단순화 시켜가지고 통합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규정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례에서 그냥 규정했다는 포섭도 가능하고 객관식에서 그냥 규정 자체를 물어보기도 하죠. 그래서 규정도 중요하니까 얘는 파란색 남색으로 갑니다. 파란색 계열로.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이에요. 특히 사례용에서만 쓰는 거죠. 사례다발에서만. 이 부분은 실제 색깔이랑 분필 색깔이랑 안 맞는 건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얘랑 얘는 통합해가지고 뭐 하늘색이나 이거를 밝은 파란색으로 갔으면 짙은 남색으로 가거나 구별만 되시면 돼요. 그래서 맞춰가지고 가겠다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쪽 얘들은 그냥 검정색으로 체크하겠다예요. 정리할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업 들으면서 좀 체크하거나 혼자서 공부할 때 약간 습관적으로 이렇게 밑줄이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볼 때는 연필로 하겠다 하시면 돼요. 이제 연필은 나중에 지워버리면 되니까. 지저분하면. 딱 정리할 때는 중요 쟁점 키워드는 빨간색으로 키워드 위로 체크하시고 판례는 녹색으로 통합해서 가고 규정은 뭐 파란색으로 가고 학설이나 검토 이제 이론적인 거는 뭐 하늘색이니 짙은 남색으로 가겠다. 나머지는 다 검정색으로 체크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좀 깔끔하게 교정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재 정리 방법은 형사공법은 공통이에요. 아까 교재 정리 방법이나 공부 방법이 똑같다 그랬죠. 공법이. 근데 민사는 달라요. 민사는 사례 중요 쟁점이라 하더라도 학설 쓸 공간 여유는 없을 겁니다. 민사는 워낙 쟁점 자체가 많이 나오고 짜실짜실한 게 많기 때문에 이 형식을 깨버리거든요. 그래서 민사는 그냥 기록처럼 판례 위주로 가요. 그래서 약간 이 형식이 좀 깨지는 게 민사고 형사랑 공법은 얼마든지 이거 활용해서 그냥 똑같이 가셔도 돼요. 본인이 약간 통일성 있게 교재 정리하면 나중에 공부하기도 편하니까. 대신에 초반에 이거를 본인 스스로를 약속을 잡아놔야 돼요.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혼자 공부할 때. 그래서 이건 추천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진짜 어떤 경우에 정록생명의 경우도 있어요. 정록생명 이거 구별 안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딱 구별되는 걸로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재 정리를 전체 한 다음에 나중에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막판에 최종적 형소법 같은 경우는 규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절차법은. 그럼 내가 어떤 형소법에서 중요 조문 위주로 형소법을 전체 1회독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교재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조문집을 사야 돼요. 조문집 정리된 걸 사가지고 조문집 같은 거 밑줄 그어져 있을 거니까. 교재 정리가 안 되면 조문집을 따로 사서 봐야 되는데 당연히 그런 식으로 책 늘리는 거 아니라 그랬죠. 나중에 내가 규정 위주로 책을 한번 훑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기본서를 1페이지부터 책 쭉 넘겨가면서 파란색 체크된 것만 눈에 딱 들어올 거니까 파란색이니까. 그렇게 구별하려고 밑줄 그은 거죠. 그래서 규정 위주로 보겠다 그러면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겨가면서 파란색 위주로 눈에 바르면서 이렇게 내용 이거였지 확인하면서 가시면 돼요. 내가 중요 판례 위주로 책을 한번 훑겠다 그러면 넘겨가면서 녹색만 보시면 돼요. 내가 사례용 중요 쟁점 위주로 한번 전체를 훑겠다 그러면 물론 책에 박스 처리도 돼 있긴 하지만 박스 처리 안 돼 있는 짜실짜실한 쟁점 같은 것도 있거든요. 자, 뭐 위주로 보시면 돼요? 빨간색만 일단 보시면 돼요. 쫙 일주일 전 생각을 했죠. 시험 전 일주일.
내가 사례 중요쟁점만 빨리 훑겠다요. 내가 지금 당장 사례 시험이 10분 동안 보고 사례 시험 들어가야 돼요. 막 복도에서 책 보시잖아요. 시험장에서. 그러면 빨간색 키워드만 보는 거예요.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는 다 공부가 돼 있으니까 키워드만 보면 쓸말이 쫙 떠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딱 보면 떠오르니까 뒤에 건 안 보고 넘기는 거예요, 그냥. 아, 이거 학판금 요거 쓰는 거였지. 딱 떠오르면 넘기는데 넘기다 보니까 이거 팔레멘트 뭐였지 생각 안 나면 얼른 밑에 있는 녹색만 빨리 확인해가지고 넘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재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막판에 보는 겁니다. 그러려고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교재 정리의 목적은 오늘 배운 거 복습을 똑바로 하려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볼 때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 막판에 볼 때. 그래서 웬만하면 이 정도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거에서 더 줄이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아요. 물론 줄이셔도 돼요. 본인 스타일대로 가라 그랬죠. 대신에 수업 자체를 할 때도 이런 건 쟁점으로 체크하세요. 이런 건 판례로 좀 체크하시고 이건 규정 좀 따로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수업 자체 진행을 약간 이 형식에 맞춰서 하니까 수업 들을 때라도 좀 참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이미 형법도 이렇게 하라고 다 첫날에 하는 말은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형법 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형법 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형소법도 통일성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좀 생소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최소 형소라도 수업 자체가 이렇게 진행되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교재 정리하는 게 맞겠다. 뭐 색깔 같은 거 통합하고 바꿀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난 바꿔서 이렇게 맞춰서 하겠다. 그거를 오늘 정하셔야 돼요. 오늘 진도를 별로 안 나가잖아요. 오늘 가셔가지고 뭐 진도 많이 안 나가니까 딱 1시간 나갈 거거든요. 마지막 시간에. 그럼 진도 별로 안 나가고 복습할 것도 별로 없어요. 오늘 뭐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전체 공부 계획이랑 기출문제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건지 1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1년, 3년 계획을. 그리고 오늘 지금 전체적인 복습 들어가기 전에 나는 책 정리를 똑같이 따라갈 건지 뭐 수정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갈 건지 그걸 결정하시고, 결정을 했으면 하다못해 펜이라도 사야 돼요. 뭉사 가지고. 밑줄 그을 때 또 펜을 너무 두꺼운 거 쓰면 책이 너무 지저분해요. 요새 펜 잘 나오니까 그 0.28mm 펜 잘 나오잖아요. 저 때는 제일 얇은 펜이 0.5mm였는데 요새는 0.28mm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펜 같은 것도 하다못해 사야 돼요. 그리고 자 같은 것도 그 플라스틱 자가 제일 편하죠. 밑줄 긋기는.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 가장 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계획도 다 세워 놓고 이제 내일부터는 기계적으로 돌리시면 돼요. 계획 세운 대로. 그래서 공부 계획 세워놓고 계획 세운 거에 맞춰가지고 밀리지 않게 가장 기계적으로 돌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 세우고 정리하는 걸 오늘 다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책 같은 것도 객관식 문제 풀겠다 그러면 지금 내년,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시험, 내년이 아니죠 이제. 다음 주에 시험 보고 기출문제 같은 게 다 새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이제 이번 달에 13회까지 반영해가지고 새 책이 나오는데 굳이 그 전년도판 교재를 새 책으로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형소법 객관식 기출만 풀겠다 그러면 중고서점 가가지고 기존판 푸셔도 돼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새 책으로 그냥 처음부터 하고 싶다 그러면 객관식 푸는 거를 바로는 안 풀고 새 책 개정판 나오면 풀겠다 해가지고 다음 과정으로 미루셔도 돼요. 그 사이에는 민법 같은 거 밀린 것 좀 더 꼼꼼하게 마무리하겠다. 그런 식으로 본인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성향에 맞춰가지고 전체 계획 세우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계속 얘기하는데 이 시험이 좀 꼼꼼하고 이런 것들 계획부터 세우고 꼼꼼하게 막 하시는 분들이 체크하면서. 그래서 원래 법학 시험이 좀 꼼꼼하신 분들이 유리하긴 한데 꼼꼼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후천적인 노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걸 다 끝내시고 내일부터는 차근차근 그냥 쭉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해가지고 전체 오리엔테이션이 다 끝났어요. 교재 정리 방법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여기 맞춰가지고 쭉 공부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쉬었다 가죠. 쉬었다가 이제 드디어 기본서 들어가가지고 형소법 이제 내용 공부로 들어가는데 역시 서론부터 들어가지 않고요. 아까 제일 첫 시간에 어디 펴두라 그랬어요? 그 차례 뒤에 있죠? 형사 절차 개관도 해가지고 그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형소법이 이제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것들을 차근차근 배울 건지가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절차 개관도 위주로 해가지고 형사 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과 기본적인 용어 정리 좀 들어갈 거예요.
그거 설명하고 나서 이제 서론 공부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절차 개관도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